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밤 뉴욕 증시 흐름을 보니까 FOMC 눈치를 딱히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장초에는 약하더니 결국은 다 올려놓고 마감이 됐거든요. 뉴욕 증시 상황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뉴욕 증시가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은 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금리 관련돼서도 99% 정도가 그냥 동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거기서에 대해 관심사라든지 주안점에 대해서만 언급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3번에서 2번, 이 언저리쯤이 어디서 결정이 날 것인지,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연초만 하더라도 6번의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현재는 3번 정도로서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도표가 같이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거기서 만약 올해 어느 정도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테이블을 연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은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3번이든 2번이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렇죠. 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현재 6월달 정도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별다른 부분이 없게 되면은 6월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연준은 아무래도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6월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준 의장이 파월이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시장에는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내일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 이 부분에서 다소 변동성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블랙록 CIO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만약 이번에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올해 2번 정도로서 이 뉘앙스를 더욱더 이야기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패드워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확인이 필요하니 그 확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AI 랠리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FOMC 그 결과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기, 6월에 첫 번째로 인하를 하는가, 그리고 또 올해 3번인가 2번인가, 이런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주요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사실 얼마 전에 보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제부터 바로 10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 $10,000 정도가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또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펀드 스트레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ETF에서 이제 3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이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6.4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예. 펀드 사상 최대의 순유출이 이제 발생을 상당 했다. 규모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순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즉 토큰을 5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다. 최고 기록 상징적이니까요.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인글래스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레버리지 관련된 매수 포지션이 4.8억 달러 이상이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차익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한 $10,000 정도가 이제 급하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예. 추가적으로 6만 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감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 ETF로에 대한 순매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워낙 급하게 올랐던 부분에서 그렇죠. 반대에 대한 이제 역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로 보게 되면은 한 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예. 월요일 날 15% 정도가 하락이 되게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8% 정도 하락이 되다가 5%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비트코인 관련된 공시를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 9,24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한 6억 달러 이상을 이제 이 매수를 하게 된 거고요. 얼마 전에 관련돼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CB를 6억 달러를 발행을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예. 정말 그것을 그대로 정확히.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67,000달러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쪽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예. 이런 부분을 조금 균형감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를 좀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경우 좀 어땠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알파벳하고 이제 제미나이 관련돼서 아무래도 협력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알파벳도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이제 협력 자체가 상당히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을 견조하게 이끌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자사에서 개발한 AI에 대한 부분을 탑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글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타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예. 어쨌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이 사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을 단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애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을 더욱더 높이게 될 거고 이러한 속도감은 결국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상 다른 이제 대형 종목 대비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 자체가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급격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네.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런 수급들이 오히려 애플 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이 AI 관련돼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요즘은 쉬어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맞습니다. 이쪽으로에 대한 수급 이동이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도 국내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샤오펑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실적 관련돼서 좀 전해주실 이야기 있다고요? 네, 샤오펑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예. 어쨌거나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더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즉, 많은 전기차 관련돼서 기대감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이 시각 자체가 별로 좋지 못했었던 예. 거죠. 요 근래 보게 되면 카누가 뭐 파산을 한다, 피스코가 파산을 피스코에.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판매량을 보게 되면 4분기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170%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이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4분기 때 한 6만 대를 이제 출하를 하게 됐고 1분기 때는 한 2만 대 정도 남짓한 이제 출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월 달에 이미 한 1.3만 대 정도를 이제 출하를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뭐 달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총 마진율 자체가 예.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이건 모습을 아쉽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즉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하고 미국에서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재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고 더 이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수익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일부에서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미 다른 이제 매수를 하지 않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은 이러한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더 빠르게 만들게 되는 이 조급함을 유인한 정책으로서 보이는 평가가 더욱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가격 경쟁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 한 해에는 사실상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그닥 재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극재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신기술에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인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라든지 알루미늄박 혹은 동박 뭐 이런 쪽으로 더욱더 매기가 쏠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2차 섹터에는 국내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이 비교적 더욱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심도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런 실망감들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고, 피스코의 파산설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분위기가 상당히 냉각됐었는데요. 관련해서 중국의 샤오펑의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연결해 볼 수 있을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다들 요즘에 이거 보고 있어요. 반도체 이야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와?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빠졌어요. 네. 네, 빠졌기는 하지만 뭐 밑꼬리를 좀 많이 달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GTC 2024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했나? 라는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불을 타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일단 전일 시장인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개파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가 더욱더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데는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뭔가 혁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에 대한 의견은 아주 후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돼서 JP 모건의 이 의견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공지능 테마에서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지위를 재차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은 뭐 대부분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어떤 건가요? 이미 하이퍼스케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딱 엔비디아에 맞는 얘기네요, 지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결국은 수요에 대한 측면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 결정력 자체가 엔비디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수익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엔비디아가 실적적인 측면이 향후에도 더욱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다소 슬로우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에 다소 좀 숨을 고르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좀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증시 관련 정보 좀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이 좋지 못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점은 엔비디아 이제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HBM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 쪽에 뛰어들게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HBM 쪽으로 만약 뛰어들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 캐파 증설에 대한 쪽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삼성이랑 관련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좋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HBM에서 결국은 수율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수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주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주총에서도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 섹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어제 급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당황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지 이거를 일단 오전 시장에서는 좀 봐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게 될 텐데, 자리단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에서 캐파 증설을 하게 됐을 때는 확실히 뭐 빼놓지 않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다른 종목으로는 인텔플러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HBM 시장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수율 경쟁에 대한 부분이 되게 될 텐데 인텔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MS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가장 큰 MS를 좀 가지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023년도 10월달 정도에 삼성전자랑 관련돼서도 수주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가 더욱더 좋아지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인텔플러스도 여기에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를 발행한 부분이 있게 됐었는데 그 12 발행에서도 리피싱 가격이 37,000원대가 최하단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여유는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야간 선물이 올랐어요. 야간 선물이 한 0.5%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일단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 주가 사실 이벤트가 좀 많아요. 맞아요. 네, 사실 뭐 BOJ도 있었었고, 그리고 FOMC 회의, BOE 회의, 이런 통화 정책 회의가 사실상 큰 틀에서는 이런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걸 테고, 그리고 이번 주는 주요 관련된 기업들이 다 주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총 내용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지게 됐을 때는 이제는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에 대한 이동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만 놓고 보게 됐을 때도 네. GTC 2024는 생각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20일 날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게 되거든요. 네. 만약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럼 우리 반도체 또 투톱도?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가 사실 또 주가의 흐름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가져가셔야지만 사실상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송태영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죠. 자, 모닝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